안녕하십니까.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던 위대한 꿈의 결실,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얽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첫 행선지로 한국에 도착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은 정부 청사나 대사관,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전쟁터를 대표하는 널찍한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뉴욕타임스지는 이처럼 강한 의미를 담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맞아줘서 감사하다. 이 행사는 이번 방한의 경사로운 시작이자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이 미국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해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데 대해 감사하며 삼성처럼 기술과 혁신, 발전을 이끄는 기업들이 한미 두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 고위 인사는 세계 최고 권력자가 최신 3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공장에서 엄지를 척 들어 올리는 모습이 전 세계의 주요 뉴스로 보도됐다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였다고 말했습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8만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 발표입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와 현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의지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흔히 말들 하듯이 이렇다 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가 부러워할 소중한 자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런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것을 소중하게 키워 갖고 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가꾸고 키우느라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삼성에 대해 문재인은 트집거리를 잡아서 툭하면 압수수색이다, 구속이다, 재판이다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와라 가라 가두기도 해가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부가 돕기보다는 괴롭힌 것밖에 생각이 더 납니까? 최근 삼성과 반도체가 세계적인 뉴스에 초점을 받게 되자 일찍이 반도체에 눈을 뜨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자공업과 반도체 생산의 토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개발과 산업구조 개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전기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를 찾다가 1967년 9월 미국에 있던 김완희 박사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는 전자공학계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리는 브루니 정리의 예외를 발견해서 전자회로 설계의 기초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전자공업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금성사조차 홍콩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흉내내서 국산 라디오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던 때여서 조잡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한국 전자업계를 돌아본 뒤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과 상공부 장관,
청와대 담당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보고회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대통령은 차트에서 눈 한 번 떼지 않고 경청하고 메모를 해가며 집중해 듣던 모습이었다고 김 박사는 회고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박정희 대통령은 김 박사를 데리고 서재로 가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답니다. 김 박사, 미국의 모토로라사가 한국에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장 부지 매입을 허가해달라고 합니다. 김 박사가 보니 작은 트랜지스터였습니다. 대통령은 요 조그마한 것 한 개에 20~30달러나 하고 손가방 하나면 몇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면직물밖에 수출하지 못하다니 차로 한 곳간을 채워도 손가방 하나 파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김 박사를 보자고 한 겁니다. 김 박사, 우리나라도 전자공업을 육성하고 싶은데 꼭 좀 도와주시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 혼자 힘으로는 벅차고 미국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답했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어림잡아 20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10만 달러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해 9월 말 김 박사가 뉴욕으로 돌아갔을 때 상공부에서 보낸 10만 달러가 이미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한국 정부가 그에게 돈을 붙인 것을 보니 박 대통령이 전자공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재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김환희 박사는 한국형 전자공업 육성을 위해 미국 내 전문가들에게 각국의 전자공업 육성 사례 조사 용역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키스에게는 한국의 실상에 대한 조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자공업센터 설립 계획안과 국가 기초산업과 수출산업으로의 전자공업 중점 육성책에 근거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3월 7일 김환희 박사는 전자공업 관련 미국 학자들과 기업인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해 7월 김환희 박사가 다시 귀국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김 박사를 청와대로 불러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은 현관까지 나와 우리들이 차에 탈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심호흡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박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끝마다 가난한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차중에서 결심했던 것입니다. 1968년 8월 1일 김환희 박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전자공업 육성 방안에 대한 공식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념 상공부 장관, 신동식 경제제2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답니다. 김환희 박사는 전자공업은 제품 사이클이 매우 짧기 때문에 독자 기술 개발로는 늦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수출 제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자공업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전자공업 육성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2월 삼성그룹의 이건희는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획득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3년 뒤인 1977년 12월 한국 반도체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한 뒤에 그 이듬해 3월 삼성 반도체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1980년 1월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흡수 병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삼성전자는 세계 톱 클래스의 전자회사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가난한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마침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